엄청 바쁘게 움직였죠. 뭐 차 옮겨라, 고객들 와주시면 계약서 써야 된다, 계약서 쓰고 있는데 또 저기서 차 빼야 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그때는 월에 얼마 버셨던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그거에 비하면 지금 경영 컨설팅 하시면서는 몇 배를 더 버시는 거죠? 지금 직장인 연봉 정도는 한 달에 이제 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강할 때 첫 1주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9주차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비즈플랜 파트너 민주원 대표라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네. 그냥 매번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출퇴근할 때 무조건 걸어가고, 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사무실에 거의 세워두고 미팅할 때랑 다른 일정이 있을 때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 차를 회사에 두고 다니세요? 저는 정책자금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라든지 사업체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도와주신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일까요? 경기가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나라에서는 이게 사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놔요. 근데 수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해서 이제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자금 조달만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자금 조달만 도와드리면 그거는 이제 경영 컨설팅이 아니죠.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그 회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럼 그 자금이 투입됐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드리고, 그 자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 자금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라,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각종 인증들을 같이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고 있죠. 아, 그러면은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의 기업을 이제 향후 어떻게까지 운영돼야 될지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 조달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어려웠던 기업들이 계속 이제 매출이 10% 이상씩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걷다 보니까 거의 다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도 엄청 좋은데 사무실 있으시네요. 정책자금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바로 옮겼죠. 이제 기업의 대표님들을 상대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들을 상대하시니까 수익도 조금 높으신가요? 여태까지 제가 영업해왔던 모든 것들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매출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이익 자체는 좀 달라요. 보통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60에서 70% 정도는 순이익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광고를 안 하고 소개권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순이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60, 70%도 진짜 높은 건데 90%까지 나와요?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만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조 원가라는 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표님들한테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원부자재 값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오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은 몇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부 영업사원이 3명이 있고요. 외부에서 1명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아, 마케팅 직원분이 있어요. 제 이제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친구죠. 대표님, 그러면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정은 일단 기존에 관리하시던 대표님들한테 연락을 돌려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자금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안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유입된 DB 관련해서 이제 연락 드려서 이제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또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통 그러면 하루에 신규 고객이 얼마나 오는 거예요? 보통은 한 20에서 30개
정도 DB를 장수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디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한 가지 루트만 잡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으라고. 한 플랫폼에서만 이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각종 플랫폼들을 전부 다 활용해 가지고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를 안 하셨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광고 어떻게 해서 DB를 뽑느냐. 사실 직접 찍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내 얼굴이 아니라 실제로 성별도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AI로 이제 밈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입량을 늘리면서 정책 자금과 엮어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부 다 이제 할 수 있게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잘 써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본 만드시는 과정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미나이라든지 GPT를 좀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를 좀 해놔서 각자 활용도에 맞게 좀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와, AI가 엄청 다양하네요. 네, 엄청 다양하죠.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대본 짤 때는 어떤 걸로 하세요? 네, 저는 이제 GPT,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클로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를 질문을 해보고 내가 봤을 때 이제 후킹이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게 대본이 더 짜임새 있게 잘 짜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건 이제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좀 별로다 이러면은 AI끼리 또 싸움을 붙이거든요. GPT는 이렇게 잘 써줬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은 내가 이제 제미나이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마음에 들었는지를 서로 분석을 해요, 걔네가.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고 한 부분들을 캐치를 해내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써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네요. 이제 보면은 대본도 대본으로 나오지만 이제 자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나오죠. 같이 참고해서 영상을 찍거나 혹은 편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 속보형, 그리고 공감, 스토리텔링형, 전문가 분석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읽어보고 아, 이번에는 이런 컨셉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컨택을 해서 대본을 다듬고 그렇게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패한 쓰레기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음식점 하시면서 법인 전환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시죠? 이 혜택을 법인 전환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지금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빨리 생각 접어두고 2026년도 빨리 준비해야 돼요. 26년에는 이런 걸 위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1월달은 부가세 신고의 날이잖아요. 부가세 신고할 때 보통 이제 매출이 조금 나오더라도 적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적게 내려고 일부러 좀 매출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현금 매출을 좀 적게 신고하시거나 순이익을 좀 낮게 신고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6년도에 장애인들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은요, 이거는 무조건 벌금이에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하셔야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뒤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의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번에 도와드렸던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요. 그때만 해도 그거는 저한테 꼭 필요했었죠. 아, 이 또 와중에 또 우리 아들내미는 또 서울로 가 있어가지고 국내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뽑아간다 했어요. 이야, 대표님 그리고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연락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지금 대표님한테 통화 온 게 네. 이거 어떤 전화예요? 여기 대표님이 캐피탈 자금이라든지 이제 대부업 자금이라든지 이제 고금리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셨는데 매출 대비해서 나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 대출 때문에 이자를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책 자금을 알아보셨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이제 혼자 했을 때 이제 부결도 많이 맞아보고 이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모른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드렸고. 대표님이랑 통화하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진짜 많이 하시네요. 이게 제가 장기 렌트 영업을 해봤었잖아요. 보험 영업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보험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품이 너무 이렇게 좋고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하면은 보통 이제 고객님들 이러고 딱 이 자세거든요. 이 자세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고 저한테 돈을 주신 거예요. 돈을 주셨는데도 감사하다. 그런 감사 인사 받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직업이 없다 하신 거고. 증액은 아니고요. 그냥 네. 1.5억을 받으셨어요. 계산서건 아무것도 안 되면은 보통 한 번 다 들어와서 쓰잖아요.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병행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나 더 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차 시장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제가 뭐 단돈 1, 200 손해가 아닌 몇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끼얹고 가는 와중에 실제로 이제 직원 유지도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책 자금도 안 되면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정책 자금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매출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신규 사업이 판매량으로 봤을 때 한 10%밖에 안 됐는데 300%, 40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전에 장기 렌트 제가 하면서 중고차도 같이 했을 때 일했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물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한 번씩 들리시면은 옛날 생각 나세요? 옛날 생각나죠. 여기에 있을 때 직접 오시는 손님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손님 언제 오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었죠. 이제 여기가 제가 일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좀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게 조용하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공실도 굉장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이 이만큼 많이 힘든 상황이다. 물론 중고차뿐이 아니라 다들 힘들겠지만 자동차 시장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일하실 때는 여기 복도도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이 다니고 그랬나 봐요. 엄청 시끌벅적했죠.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 중고차가 가장 호황기였어요. 그때는 되게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뭐 간판이 있지만 이렇게 문을 닫은 상사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막 공실 많고 이렇게 시장 좀 죽어가는 거 보면. 속상하죠.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럼 다른 아이템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영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영업력을 갖고 더 다른 시장이 있는데 그렇게 오면은 훨씬 더 돈도 더 많이 버실 수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대표님은 그래도 선택을 되게 잘하셨네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선택에. 이렇게 호번호판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장기 렌트 대기 중인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엄청 바쁘게 움직이셨겠어요. 엄청 바쁘게 움직였죠. 뭐 차 옮겨라, 이제 차 왔다 갔다 옮겨주고 고객들 와주시면 계약서 써야 된다. 계약서 쓰고 있는데 또 저기서 차 빼야 되고 저기서 여기로 옮겨야 되고 공업사에 또 갖다 줘야 되고 입고됐다고 또 연락 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처리해 나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마케팅까지 했었으니까 엄청 바쁘게 움직였었죠.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그때는 월에 얼마 버셨던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순수익 자체가 500이셨던 거예요? 순수익은 아니고 저도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다 보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마케팅 비용으로 들여서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경영 컨설팅 하시면서는 몇 배를 더 버시는 거죠? 지금 직장인 연봉 정도는 한 달에 이제 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강할 때 첫 1주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9주차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혹시 그때 벌었던 그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수강 종료까지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대표님 오랜만에 여기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아이템을 만나서 정말 운 좋게도 다른 사업 모델로 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 처음에 단기 렌트 하다가 경영 컨설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미쳤냐고 하죠. 왜 잘 되고 있는 거 냅두고 한 가지에 집중 못하고 또 그렇게 병이다 이거. 한 가지만 할 줄 알아야 또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손가락질을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거는 제 노력 대비 아웃풋이 진짜 대단했다. 이거는 꼭 진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렌트만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돌아가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체를 보는 시야 자체도 너무 달라졌고요. 돈을 버는 것도 달라졌지만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제 생각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 세일즈랩 교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10단계, 20단계 이상 성장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촬영 하루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 전에 했던 일도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일을 뭐 의심하거나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의심이라는 게 왜 의심스러운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 어때요? 다 하게 되면은 정말 소수의 인원만 살아남고 대부분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대고 싶은 심리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뭐 본사가 있으니까 본사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내가 힘들 때 본사가 해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불안함을 좀 내려놓고 혹은 그 불안함을 이겨내면서 이 업종을 선택을 하셔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100이면 100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하셔라, 용기를 갖고 도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